예, 확통 개념 강의 2강 조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번인 현상이 이게 보이시는 거, 저도 이제 편집을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 여기 지금 좀 이 까만색 배경을 했더니만 번인 현상이 확실히 잘 보이네. 오래 같이 했다 나랑. 이제 새로운 태블릿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요. 좋아요 좀. 예, 아무튼 이제 확통 2강 조합 좀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확통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갖다가 설명할 건데 번인 현상 있는 거는 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조금만 근데 제가 까만색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 해보니까 되게 이쁘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걸. 글씨도 잘 보이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아무튼 조합을 갖다가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 두 지금 강의는 그냥 지금의 뭐 2025, 그러니까 전 몰라, 내가 그 다음 교육과정 세대까지 뭐 내가 제가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 두 세대에 걸쳐 가지고 어찌 됐든 이 부분까지는 수하에서 배웠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이거는 복습의 개념인 거고, 물론 중요해서 합니다. 아니, 그 복습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파트여서,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쓰이는 파트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죠. 예, 이 확통 강의에.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상화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공통 1, 2죠. 안 가르쳐요, 잘. 예, 근데 뭐 이거는 더 이상 제가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르치긴 하는데, 왜냐면은, 아무튼, 에바스러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수원을 배우잖아요. 음, 대수죠, 여기에서는. 자, 대수 수업은 제 개념 강의, 저는 절대로 수학에서 노트 만들라고 안 합니다. 대수에서는, 수원에서는. 그 이유는 수원은 오로지 공식 싸움이에요. 공식 외우고 뭔가 이해를 하고 물론 좀 깊으면 좋긴 하지만 공식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 없어요. 공식을 얼마나 잘 쓰느냐, 외워놓고 어떤 공식을 어떻게 잘 쓰느냐, 잘 외우고 잘 쓰느냐, 그거예요. 그거라 가지고 제가 수원을 갖다가 학원에서 강의를 해봐도 수원은 진짜 개념 강의에는 시간이 1도 안 들어가요. 1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전체의 한 30%도 안 돼요. 안 되고 노트를 갖다가 전혀 만들지 말라고 못 만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원은 그냥 외움이에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공식을 노트에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외워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수원은 공식을 배우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진짜로 억지로라도 우겨 넣어야 돼. 어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도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진짜 그래서 제가 수원 수업 별로 그닥 안 좋아합니다. 예, 뭐 좋아하는데 뭔가 싶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제 수원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원체 좀 성의 없이, 그러니까 수학만 공식만 외워서 하는 거 저도 싫어요. 예, 저도 싫어가지고 좀 성의 없이 가르치는 편이라 가지고 약간 성의 없다라고 표현해서, 아니 성의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아무튼 좀 그렇다. 근데 수투죠. 즉 미적분. 음, 미친 듯이 공식을 만들게 합니다. 그 공식이란다, 미친놈이네. 공책을 만들게 해요. 왜냐면은 수투는 공식, 뭐 공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식이랄 게 없어요. 공식으로 따질 거, 뭐 물론 어떤 뭐 그 우함수 기함수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은, 근데 그거는 또 앞에서 배웠던 거거든. 예, 뭐 아무튼 수투에서만 나오는 공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 열대 개 정도 되려나? 이론까지 다 합치면 한 20개 정도 되려나? 문제는 공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진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고등학교
고등학생 학부형들이 저한테 이래 상담을 와가지고 뭐 하다가 최종적으로 교재는 뭐 쓰냐라고 여쭤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리 저도 이제 이거 촬영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교재를 좀 만들 생각이거든요. 예, 만들 생각인데 어찌됐든 교재를 뭐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문제집 이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부형들이 제일 걱정이신 게, 개념서 안 쓰시나요, 선생님? 개념 안 가르치고 막 공식만 때려 잡아넣는 그런 옛날 방식의 말도 안 되는 수학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는 거죠.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학생들, 대표적인 학생들의 노트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서 이게 제 수업을 갖다가 받아 적은 학생들의 스스로 만든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보시고 뭐 가지고 가셨다가 가지고 오셔도 되고, 보시고 한번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해요. 왜 비교를 해보시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서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이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짜 그건 진짜 그래요. 제가 특히나 수투는 더더욱 그렇고 미적분도 그래요. 여기에서는 미적 2겠죠. 음. 네, 제 수업이 조금 별납니다. 예, 별나고, 어떤 개념서도 또는 어떤 대학교의 원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가 해줘요. 그렇게 이해가 필요해서 그래요.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노트에 적으시면 되는데, 확통 또한 그렇습니다. 확통은 동기라니까요. 확통 또한 노트를 갖다가 꼭 만드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뭐 순열 조합하죠. 그리고 제가 아직 새 교육 과정에서는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나와요. 얘네들이 문제집 앞 단원상에서 그냥 순열 조합이라고 적어놔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이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뒤에 가서 문제 좀 풀기 힘들걸요.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뭐 파스칼 삼각형이라든가 몇몇 개는 좀 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뒤에 가서 봐야 알아요. 되셨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문제 풀고, 원래는 이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복 순열 배우고 난 다음에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올드 구 교육 과정은 그다음에 중복 조합을 갖다가 배우게 될 거예요. 원래는 요걸 딱 풀고 난 다음에 문제집에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항 정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되셨어요.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서 문제풀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갖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해보셨잖아요. 어떤 과목의 이름이든지 간에. 거기 해보시면 거기에서 뭐 배우는 게 NPR, NCR 밖에 없어. NPR, NCR 밖에 없는데, 공식이라고는 아니면 팩토리얼 배우고, 그걸 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C를 써야 돼, P를 써야 돼. 겁나 헷갈려요. 이제는 4개가 나오니까 C를 써야 될지, P를 써야 될지, 파이를 써야 될지, H를 써야 될지, 헷갈립니다. 어떨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확통이라는 과목은 이 문제풀이 뭐 각각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고 요렇게 가르친다고? 그거 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합 배우고 난 다음에 조합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가르쳐. 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확통 다 풀고 난 다음에 돌아오시잖아요. 싹싹하죠. 아, 도대체 이때 뭐 쓰라고 했더라? 뭐 쓰라고 했더라? 이게 안 돼요. 진짜로 힘들어요, 이거. 수학이라는 과목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배울 때는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저처럼 미친놈처럼 앞에서 막 미친 듯이 설명을 해줘가면서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게 머릿속에서 되게 명확해. 저 파트 나는 다 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집에 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잖아요.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요. 우리가 사회를 갖다가 하면서 가을에는 갈치꽁치가 뭐 대표적인 수산물이고, 가갈꽁 그래서 뭐 외우고 이런 거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진짜 웃겨요. 뭔가 머릿속에 선명한 것 같은데 한 이틀만 지나면은 싹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항상 배우고 나면은 배웠을 때 나랑 이거 하면서 막 연습장에 노트를 갖다가 빠르게 적듯이 제 설명까지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요 노트 영상 올릴게요. 그 제가 노트를 쓰는 방법이랑 제 학생들이 노트를 만든 걸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루 내에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부터 먼저 노트에 이쁘게 옮겨 적으면서 본인이 본인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진짜 오래 갑니다. 예, 그거 진짜 믿어주세요. 근데 이거 이틀, 3일 지나잖아요. 옮겨 적지도 못해요. 왜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이게 뭐였지? 순서도 기억이 안 나.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꼭 좀 부탁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노트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면은 문제 풀 때마다 얘는 계속 헷갈려. 계속 헷갈려. 왜냐면 같은 형태의 함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함수인데 어떨 때는 P 쓰고 어떨 때는 C 쓰고 어떨 때는 H 쓰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파이 쓰고 도대체 왜냐면은 순열에서 나오는 문제는 P랑 파이를 쓰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조합에서 나오는 함수 문제는 C랑 H를 쓰게 할 거란 말이지. 도대체 어떨 때 이걸 쓰는지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확동 수업도 조금 별나기는 별납니다. 별나가지고 여기 중복 조합까지 설명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갖다가 계속 손을 안 댑니다. 안 대고 저랑 같이 한 2, 3주가 2주 정도의 강의 동안 계속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갖다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류의 유형이 나오면은 95%를 그냥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5%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긴 할 거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갖다가 또한 비슷한 유형의 접근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통해서 기본이 되는 문제풀이 방법들을 갖다가 다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갖다가 한 7개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 다 끝내시잖아요. 노트에 다 정리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노트에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그 노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노트 보시고 시험 치기 전날은 어려운 문제 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수학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는 수학 시험 전날 직전 보각 없습니다. 그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막 시험 때 돼서 그러지 제 밑에 있는 수학 잘하는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오게 된 애들은 수학은 평소에 공부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시험 전날은 정말로 정말 야 뭐 올래 나중에 제가 심심해서 그냥 야 올래 나 학원에 있기는 있을 건데 올려면 와라. 뭐 아니면은 수학 시험 전날 뭐 해가지고 야 뭐 치니 그리고 뭐 지구과학 같이 친다 그러면 야 지구과학 공부 나랑 같이 하자 뭐 진짜 그럴 정도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전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잘하는 애들은 이 노트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한 번씩 노트를 갖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쓰면서 이해하는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까먹었던 게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다 적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노트를 갖다가 좀 꼭 만드시기를 갖다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일단 거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 또 좀 많이 잡아먹었다. 예, 그런 관계로 조합도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부터 먼저 가볼게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전에 저한테는 좀 전이죠. 전 강의에서 우리가 순서 뭔가 일렬로 세우는데 일렬로 나열하는데 순서를 따져서 나열을 했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엔계 중 알게 뽑기만 하는 경우에 써요. 되셨어요? 즉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조합이라고 이름 붙인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순서, 내가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택을 넘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택을 넘어서 문제가 일단은 맞습니다. 순서 따지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10명의 학생 중에서 청소할 3명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3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것과 뽑고 순서 따지는 거. 우리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같지만은 수학적 한계에 의해서 수학적으로는 이게 더 쉽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순서를 안 따지는 게 오히려 순서를 따지는 거에서 다시 뭔가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스킬을 갖다가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각각의라는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즉 수학적 한계 때문에 우리는 순서 안 따지고 뽑기만 하는 게 그냥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쉬울 것 같지만은 수학적 접근법으로는 그게 다이렉트로 힘들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10명 중 청소할 3명을 뽑는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3명을 뽑잖아요. 그거 내가 봐봐요. 그냥 생각을 해봐봐.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청소할 3명을 갖다가 내가 뽑았어. 그러면 누구 청소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B, C가 불렸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왜 그냥 순서 따지듯이 출발하는 겁니다. 즉 10, 처음에 부를 사람 선택권 10명, 그 다음 부를 사람 선택권 9명, 그 다음 부를 사람 선택권 8명, 순서 따지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러면은 이 720까지라는 경우 중에는 이거 중에 A, B, C가 불린 것도 있을 거고요. B, A, C, B가 불린 것도 있을 거예요. B, A, C가 불린 것도 있겠죠. B가 제일 먼저 불리고 A 불리고 그 다음 C. B, C, A가 불린 것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C, A, B가 불린 것도 있을 거고요. C, B, A가 불린 것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이 720까지라는 경우의 수 중에 A, B, C가 불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갖다가 각각의 경우 A, B, C 왜냐하면은 A, B, C로 부르든 A, C, B로 부르든 B, A, C로 부르든 B, C, A로 부르든 C, A, B로 부르든 C, B, A로 부르든 이 모든 경우가 다 어떤 경우예요? 이 세 명이 청소하는 거는 동일한 경우라는 거죠. 나중에 불렸다고 뭐 청소를 안 하나? 아니잖아요. 나는 청소할 3명을 부른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즉 A, B, C가 청소하는 이 720가지 중 A, B, C가 청소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왜 10명 불렀으니까 A, B, D가 청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하고 이거는 구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A, B, C가 청소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주로 많이 씁니다. 대해 내가 이 720가지에는 6가지가 중복되더라는 거죠. 어떤 6가지? 요 6가지가 중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720가지 안에는 그러면은 A, B, D가 청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중복되더라? 6가지가 중복되더라는 겁니다. A, B, E가 청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중복되더라? 6가지가 중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즉 각각의 경우에 대해 6개씩이 중복이 된 거예요. 왜? 뽑기만 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와 동일한 거니까 A, B, C가 뽑힌 요 한 가지 경우와 동일한 거니까 곱하기 6개씩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된 걸 갖다가 다시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 똑같은 경우니까 뽑는 경우에서는.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수업할 때 또는 문제 풀 때 항상 표현하는 방법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거를 녹여서 내준다, 녹여낸다라고 해요. 이거 그냥 저만의 표현법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제가 메이크 센스가 되는 표현법이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따져서 왜 우리는 일단 선택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나 신이야. 내가 선생이야. 일단 뭐부터 하자. 선택부터 해야죠. 근데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나는 이미 뭐를 따졌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따졌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순서를 따진 거에서 순서 안 따진 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걸 갖다가 녹여서 걸러서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녹여낸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녹여낸다라고 맥세스가 되시든 안 되시든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셔도 근데 제 말처럼 한다고 나빠지지 않습니다. 점수 잘 받으면 잘 받았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청소할 3명을 뽑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했어. 일단은 순서를 따져가서 19, 8을 했어. 했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동일한 경우가 있더라? 6가지 동일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6가지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즉 각각의 경우 3명이 뽑힌 각각의 경우 A, B, C가 뽑혔던 A, B, D가 뽑혔던 A, B, E가 뽑혔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6가지가 중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6가지는 도대체 뭐였냐라는 거죠. 그 3명이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녹여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얘의 계산법은 19, 8. 즉 순서 따지듯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720까지라는 왜 뽑기만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곱하기 6이 돼 있더라는 거지. 곱하기 6은 어디서 나왔다? 그 셋, 뽑힌 셋이 서로 자리 바꾼 경우의 수 3팩토리얼. 즉 나누기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세요. 3, 2, 1. 그래서 120까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NCR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NC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 N개 중 R개 뽑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N개 중에서 R개 뽑는데 전에는 permutation 순서 따진다 해서 NPR을 썼다라면 아니 우리는 여기에서는 순서는 안 따져 조화만 따질 거야. 뽑힌 조화 컨비네이션만 조합만 따질 거야 라고 해서 컨비네이션 를 갖다가 써가지고 NCR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이 NCR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컨비네이션은 미국 수학에서도 쓰이고요. 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NCR이라고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아니는데 이제 걔네들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 뽑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보통은 N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CN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C는 여기에도 왜 미국에서도 C는 쓰기는 쓰니까요. 여기에서 요 C는 컨비네이션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컨비네이션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N개 중 R개 choose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 choose R 네 이걸로 따지면 N개 중에서 R개 추스한다. 그래서 N 추스 R이라고도 실제 읽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요. 뭐가 됐든 이거는 계산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가보자고요. 즉 NCR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기호적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전에 했던 걸 갖다가 해봐요. 뭐부터 한다? 우리는 선택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R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순서 따지듯이 출발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 계산법이 나온 거예요. 즉 NPR을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R개가 뽑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해 가시죠. 어떤 R개. 그래서 A, B, C, D, E, F, G 뭐 해서 R개가 뽑혔어. 그 경우에 대해서 내 이 계산에는 분명히 중복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R개가 서로 자리 바꾼 R 팩토리얼계만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NPR은 뭐였죠? NPEC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즉 번분수 풀어주시게 되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앞에 P 할 때 MP0 뭐 이런 거 안 했는 것 같은데, 씨. 아이, 그런 것까지는. C 하면서 합시다. 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근데 뭔 얘기, 뭔 얘기, 잠깐만, 이거 기억 안 나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앞에서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NCR이라고 하고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지금 순간적으로 앞에서 안 했던 거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예, 갑시다. 예, 그러면은 음, 이걸로 또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즉 10C3을 갖다가 우리 좀 전에 계산했듯이 요걸 한번 가봐요. 그러면은 얘의 계산법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팩토리얼 나누기 그러면은 7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해가지고 10, 9, 8, 7, 3, 2, 1 나누기 7, 6, 3, 2, 1 곱하기 3, 2, 1 해서 765431, 765431 그러고 난 다음에 3, 3, 4 해서 얼마? 120까지가 계산. 물론 계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작년, 재작년 연도는 정확하게는 안 밝힐래요. 한 학생이 아무튼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수학에서 뭐 몇 등급만 받으면 된다고 수능치기 2달 전에 찾아왔어. 그리고 확통을 갖다가 좀 하고 싶대. 막 급한 거예요. 확통에서 뭐 8문제 중에 몇 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뭐 그러면서 막 급한 거야. 그러나 도저히 학원에서 다 해줄 시간은 안 되고 이거 강의를 다 해줄 시간은 안 되고 저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 가서 그 대신 급한 만큼 확실하게 점수가 필요한 거니까 가서 제 영상 이걸 좀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 보고 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10C3을 갖다가 보고 왔는지 일단은 10C3을 갖다가 제 눈앞에서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책 보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안 봤어. 티가 나는 거야. 절대적으로. 영상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계산 안 시킵니다. 제가 피할 때도 아니 문자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쓰지만 문자로 쓸 때는 그렇게 써요. 문자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지만은 실제 계산할 때 피 계산 그렇게 했나요? 피를 갖다가 그래서 내가 이거분의 이거 두고 계산 아니지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두고 요렇게 계산하라고 하던가요? 실제 계산에서 아니죠. 즉 P라고 하는 거는 N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R개 요렇게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10C3을 갖다가 실제 계산해서는 어떻게 갈 거냐는 거지. 똑같아요. 왜냐면 오쌤 왜 3개인데 이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10C3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3개. 10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10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 그래서 19, 8 동일해요. 나누기 얘 팩토리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다? 120이다. 공식은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요, 이것도 봐봐요. 숫자적으로 재밌습니다. 10C7을 갖다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 7개. 그래서 10, 9, 8, 7, 6, 5, 4, 2, 4, 6, 7개. 나누기 7팩토리얼. 7, 6, 5, 4, 3, 2, 1.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동일하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C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되셨어요? 그래. P는 쓸 게 없어. P는 쓸 게 없는데, C만, 일단 문자로 먼저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아까 전에 까먹었구나.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자적으로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요거 외워는 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무슨 우리가 통계에 들어가서도 계산하고 할 때 얘네들 다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NCR 이라는 거가 NC N-R을 갖다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주어진 위에 위치로 그대로 해주시면 N 팩토리얼은 맞아요. 여기에서 요거 뺀, 왜냐하면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요거 뺀 팩토리얼이잖아요. 즉 여기에서 요걸 빼주시면 r 팩토리얼이야.
그리고는 요 위에 식을 보시면은 곱하기 요거 팩토리얼이잖아요. 즉 여기에도 n-r 팩토리얼일 거예요. 어? 곱하기니까 순서 바꿔도 상관없네.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 기본이고요. NCR은 NC n-r과 같다 라는 식이 나와요. 이건 뭐 어쩌라고. 아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로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써놓고 적으세요.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문자로 이렇게, 얘네들은 문자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즉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10명 중 청소할 3명을 뽑아요. 상황적으로. 자, 10명 중에서 본인이 선생님이세요. 청소할 3명을 뽑았다라는 거는 나머지 7명은 집을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명 중에서 청소할 3명을 뽑는 것과 내가 10명 중에서 집에 갈 7명을 뽑는 게 같은 상황일까요? 다른 상황일까요? 3명 뽑고 나머지 집에 가. 7명 뽑아서 집에 보내고 나머지 청소해.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상황은 10명 중 집에 갈 7명 뽑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되셨어요? 즉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n명 중에서 r명 뽑는다라는 거는 n명 중에서 야, 이건 더 헷갈려.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10명 중에서 집에 갈 7명을 뽑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계산해 봤잖아요. 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애들입니다.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은 실제 그거예요. 좀 전에 봤듯이 우리가 만약에 15C 13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원래대로 계산할 것 같으면은 15부터 시작해서 몇 개? 13개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즉 15, 14, 13, 12, 11 해서 잠깐만 1부터 시작하면 15개, 2부터 14개, 3 곱하기 3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13 팩토리얼을 또 적어야 돼. 12, 11 등등등등 어디까지? 2, 1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약분해야 돼. 실수 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나고 요거 나고. 곱해야 되는 숫자가 13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P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왜 P에서는 우리가 그 순서 따져야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3명, 청소할 3명 뽑는 거 아니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하고 동일하게 15C2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뽑히지 않을 2명 뽑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바로 이걸 적고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15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15, 14 나누기 2팩. 그래서 7 곱하기 15, 105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얘네들은 여전히 문자로도 쓰긴 씁니다. NCN을 갖다가 한번 해볼까요? NCN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래서 얼마다 1이다. 아니죠. 아니, 그거 맞아요. 문자 아니라고요. NCN. N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10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쌤, C에 집중하지 말아요. 아니요. C는 미국에서도 쓴다니까. C는 배워요. 문제는 걔네들이 P를 갖다가 그냥 permutation이라고만 배우고 뭐 계산법 이렇게 배우고 갑자기 C를 배워서 C 그래서 permutation 계산한 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라 뭐 그렇게 배워서 그렇지 C는 배운데 그냥 한 가지 n명 중 n개 뽑는 건데 그 다음에 nC 그러면은 0은요 아니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는 경우의 수 또 0가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아무도 안 뽑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또 n 팩토리얼 나누기 또 n 팩토리얼 곱하기 0 팩토리얼 그래서 1이 아니고요. 그냥 n명 중에서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에 있으니까 안 뽑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1이다. NC1은 당연히 n일 거고요. n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n가지일 거고요.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는 문자적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꼭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는 제가 미리 예언을 드릴게요. 앞으로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뉴 교육과정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의 교육과정에서 확통해서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는 파트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확률과 통계에서 좀 많은 파트가 빠져버린다라면은 얘네들 이 문자로 써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 다시 부활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 어. 아니라면은 아니고요. 되셨어요.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이것들은 문자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셨어요? 이 말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즉 10명 중 청사에 3명을 뽑는 거는 10명 중 집에 갈 7명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뽑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요.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요 문자 연습할게요. 저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집 문제 그러니까 안 배웠어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운 문제인데 고등학교 뭐야? 어떤 1학년 문제집들 중에서 또는 학교에서 다음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로 가끔씩 나왔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왜냐하면 이 문제로 쓰는 걸 갖다가 연습할 겸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실 겸, 이 팩토리얼에 대한 어떤 계산법도 좀 이해를 하실 겸, 요렇게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통계 들어가가지고, 통계 들어가가지고,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공부하실 때, 요걸 갖다가 제가 딱 그때 가서 얘기할 거예요. 기억나니? 그때 했던 거 하면서 요걸 갖다가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하면서도 그냥 참고예요.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잠시만요. N 플러스 1 CR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외워야 되지만 얘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요걸 갖다가 요렇게 문자로 써가지고 팩토리얼 계산하는 걸 갖다가 연습할 겸 나중에 잠깐 필요해서 잠깐 필요해요. 해서 연습할 겸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는 그냥 이게 맞는지를 보려면은 좌변, 우변이 왜냐면은 요거 해서 이걸로 다시 넘어가는 거는 좀 힘드시거든요. 좌변, 우변이 같은지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좌변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우변 같은 경우 좌변 플러스 n 팩토리얼 나누기 n -r -1 팩토리얼 그죠? 여기에서 요거 뺀 거 더하기 곱하기 r 플러스 1 팩토리얼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봐봐요. 왜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분을 할 거예요. 통분을. 근데 r 팩토리얼을 한번 생각해 봐봐. r-1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잖아. r 플러스 1 팩토리얼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r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r-1 등등등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 뭐 있는데 x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5, 4, 3, 2, 1 분모가 이래. 더하기 얘는 x 곱하기 6, 5, 4, 3, 2, 1 다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즉 둘을 통분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얼마?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얘기예요. 풀어서 쓴다라면. 잠깐만. 둘을 통분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일단 아래 위에 뭐를 곱해줘야 되겠네? r 플러스 1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겠네. 되셨어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를 봐보세요. 즉 얘는 n-r 마이너스 1 하나 작은 거니까 등등등 해서 어디 3, 2, 1까지 얘는 보시면은 n-r 마이너스 1 n-r 마이너스 2 등등등등 해서 어디 3, 2, 1 이번에는 얘가 하나 모자라. 아래 위에 뭘 곱해주면 되겠네? n-r을 곱해주면 되겠네. 분모 분자를 갖다가 동일하게 곱해줘야 되니까. 되셨어요? 요거예요. 요렇게 계산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은 얘는 n-r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
분해. 뭐 이거는 그냥 적을게요. r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n-r 팩토리얼 통분했잖아요. 그죠? 요 파란색 곱해줬으니까. 그래서 r 플러스 1 팩토리얼 분해. 또 여전히 n팩 곱하기 n-r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통분이 됐으니까 한 분수로 합쳐지게 될 거고. 즉 n-r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 분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더하기니까 n팩 n팩 묶어낼게요. 그러면은 r 플러스 1이랑 더하기 n 빼기 r 해서 r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n팩 곱하기 n 플러스 1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다?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c로 바꾸면은 n 플러스 1 c r 플러스 1이 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안 보이신다라는 것이. 요걸 c로 바꾸는 거는 잘 안 되세요.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변을 갖다가 봐보시면은 얘를 갖다가 요대로 계산, 문자대로 계산을 갖다가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빼기 요거, 즉 n-r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 즉 요게 우변이더라는 거죠. 좌변과 우변이 어떻더라? 같네. 다 계산해 준 게. 그래서 나오는 관계식입니다. 요거는 쌤 이거 외워야 되나? 전혀 안 외워도 되세요. 안 외워도 되세요. 안 외워도 되시지만은 그냥 지금 이걸 갖다가 제가 요구 드리는 거는 이걸 C를 갖다가 문자로 쓰고 계산하는 걸 이 기회에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연습해 두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얼추 문자로 쓰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내실 수 있으세요. 되셨어요? 요거는 외워두시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왜 외워둬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을 갖다가 줬는데 NC에 3을 줬어. 얘는 된다니까. 왜냐면은 N에서부터 몇 개? 3개. P 하듯이. 그래서 N, N-1, N-2, 3개 나누기 3팩 끝. 근데 문제는 10C에는 된다 안 된다? 왜 10에서부터 N개가 도대체 뭔데?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10팩 나누기 10-n팩 n팩 이렇게 쓰고 어찌됐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꼭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하나만 더요. 이겁니다. 수하에서 배웠던 그 수하 또는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물론 가지치기도 중요하고요. 어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퍼뮤테이션 당연히 중요합니다. 컴비네이션 당연히 중요하고요. 가지치기도 중요하고. 근데 얘네들은 가지치기는 뭐 나중에 끼워 맞추듯이 하면 쓰면 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애들 중에서 제일 잘 잊어먹는,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분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실은 한국어로는 분할인데, 분활? 자, 분할. 자, 저는 이제 연계 국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분할이라는 걸 갖다가 배웠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네가 수하에서 배웠으니까, 확통에서는 다시 안 가르쳐요. 얘기 안 해요. 공통수학 2에서 배웠으니까, 확통에서는 다시 얘기 안 해요. 니네가 이미 배운 거잖아. 옛날에 배웠잖아. 다 가르쳤는데, 뭐, 해버리면 끝인 거야. 왜 이건 교육 과정상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나도 이거는 고정적은 아니지만 굉장히도 아니지만은 희소하지 않는 확률이 뭐라고 그래야 돼? 아무튼 이제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주제입니다. 분할하는 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거 어차피 컴비네이션에서 나오는 겁니다. 컴비네이션에서 나오는 건데, 앞에서 배웠던 각각의 경우 녹여낸다라는 그 방법을 갖다가 복습하실 겸,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도 문제풀이에서 계속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복습하실 겸 이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분할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그룹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데, 얘 같은 경우도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공식들은 공식이 아니라 문제 풀이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호로 모든 걸 갖다가 다 쓰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요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7명이 있는데 7명을 2명, 2명, 3명으로 분할하는, 그래서 수 하에서 배우거나 공통 수학 2에서 배울 때는 분할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저는 둘, 3명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분할이라고 안 하고, 저는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마다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그룹핑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붙일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이 경우의 수를 강의할 일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 학생 중에, 그 한국에 나와서 학생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온 학생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부모님들은 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4년 이렇게 있다가 온 학생이어서 한국말도 하긴 하지만은 영어가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그 친구를 확통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 야, 이걸 갖다가 내가 그룹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메이크 센스가 되냐 했더니 막 된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덕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어, 아무튼 종속, 뭐 이거 쌤, 종속 수학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 종속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는데, 얘한테는 너무 어려운 단어지. 우리한테도 어렵지. 종속과 독립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쌤, 종속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디펜던스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독립은 인디펜던스, 그냥 저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제 스터디 에어리에 있었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룹핑이라고. 야, 이름 하나 설명하는데 이러지 말자. 정신 차려. 자, 그래서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요. 7명을 2명, 2명, 3명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였던 거니까,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본인이 선생님이라니까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7명 중에서 A씨 한 그룹에, 그리고는 나머지 몇 명 중에서 5명, 그리고 일단은 5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2명 그룹에 또 넣는 거야. 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예요. 일단은 그룹핑은 말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일단 2명짜리 그룹. 그래서 7명 중에서 2명 뽑고, 5명 중에서 2명 뽑고,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3명. 3C3이니까 뭐 당연히 그 3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겠지. 의미는 없지만 적자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7명이 A, B, 미친놈이지. C, D, E, F, G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둘 레이어서 7명이죠. 72니까 7, 3, 22, 21이고요. 그래서 이건 총 210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2명, 2명, 3명으로 나눠서 얘네들 뭐 하는 건데요?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냥 그룹만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룹 나눠서 뭐 2일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2명, 처음 뽑은 2명은 화장실 청소시키고, 그 다음 뽑은 2명은 저 화단 청소시키고, 나머지 3명은 집에 가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둘, 셋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예요. 되셨어요?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지금은 일단은 공부시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210가지 중에는 A, B가 그룹, A, B가 뽑혔을 거예요. 물론 이미 순서는 안 따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C, D, E, F, G 5명 중에서 C, D가 뽑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 E, F, G가 뽑힌 경우의 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7C2에는 요렇게 그룹핑된 A, B, C, D, E, F, G가 그룹핑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7C2를 갖다가 내가 뽑아냈을 때 CD가 먼저 뽑혔어. 그리고 A, B, E, F, G가 남아있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5C2를 했을 때 A, B가 뽑히고, 그 다음에 E, F, G가 뽑힌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즉, 이 210가지 중에는 잠깐만, 왜 어차피 이렇게 뽑든 얘네들이 하는 거는 그냥 그룹 나눠가지고 왜 분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잖아.
A, B, C, D, A, B 뽑혀서 공부하고 C, D 뽑혀서 공부하나? C, D 뽑혀서 공부하고 A, B 뽑혀서 공부하나? 어떻더라? 같더라는 겁니다. 즉 같은 경우가 이 210가지 안에는 녹아 들어가 있더라. 그 스며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 걸러내는 거죠.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렇게 딱 그룹이 나누어진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210 나누기 두 개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5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할의 원리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2는 어떻게 나오냐는 거지. 괜찮으세요? 이거 이제 상황을 갖다가 조금만 더 꼬아보면은 그건데 이거는 그냥, 아이씨, 할까. 이렇게 가볼게요. 5명을 갖다가 111, 2로 나눴다라고. 그래서 네 그룹. 그니까 그 1112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해봐요. 아이, 진짜. 아니요. 누구야? 그게. 자, 112로 나눴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일단 51 계산할 거야. 41 계산할 거야. 31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22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는 A 뽑히고 그 다음에 B 뽑히고 한 그룹, C 뽑히고 그 다음에 D, E가 뽑힌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요렇게.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B가 먼저 뽑히고 A가 뽑히고 C가 뽑히고 D, E가 D, E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이시나요? 분명히 여기에는 C가 먼저 뽑히고 A가 뽑히고 B가 뽑히고 D가 있는 것도 왜 요거 계산은 그래서 5, 4, 20에 60까지죠. 이 60까지에 이 각각의 경우에서 A랑 A 한 그룹, B 한 그룹, C 한 그룹, D가 한 그룹인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경우의 수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왜 지금 보니까 A, B, C, B,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C, A, B 그 다음에 C, B, A 뽑힌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 3팩토리얼은 어디서 나오는 거더라? 같은 명수의 그룹이 몇 개냐? 같은 명수의 그룹이 몇 개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문자화로 공식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가자. 이거 좀 힘들어서 그래요. 문자로 하려면은. 그래서 그룹핑에서는 근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n명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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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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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 C로 그룹핑하는 경우에서 수는 일단은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분자에서는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즉 NCA를 갖다가 해주시고 n명 중에서 일단 그룹 만들 거니까 그죠?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NCA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n 빼기 a가 남아 있을 거니까 왜 a명 뽑았으니까 n 빼기 a c a를 또 해주시고 왜 그 다음 그룹 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요것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쭉 진행을 갖다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 못 적지. 근데 나누기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A 그룹, A 명수의 그룹이 M개 있어. B 명수의 그룹이 N개 있어. C 명수의 그룹이 L개 있었다라면은 나누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점점점 해주시고 같은 명수의 그룹이 몇 개 있느냐? N 팩토리얼 개를 녹여내 주셔야 되고요. 동시에 같은 명수에 B라는 명수의 그룹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그래서 얘를 N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명수의 그룹이 L개 있다. 그래서 몇 팩토리얼? L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룹핑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10명, 얘를 갖다가 듣게요. 10명을 둘 나누는 경우의 수.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문제풀이나 이거나 거의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셋 하나로 갈게요. 하나로 나누는 경우의 수. 즉 얘 같은 경우는 10팩터 아이 미친놈이네. 10C2 곱하기 8C2 곱하기 6C2 곱하기 4C2. 물론 이건 사족입니다. 사족이 뭔지 알죠? 뱀다리. 뱀이 졸라 빨라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나중에. 예, 그래서 사족 같은 거긴 하지만 2C2 해주고 같은 명수의 그룹, 즉 두 명의 그룹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는 거잖아요. 5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준다? 5팩토리얼로 나눠주시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2 그러면 6명이잖아. 3이었습니다. 12명을 요거는 얘네는 요렇게 같이 가고요. 3 요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10C3 쌤 10C1부터 먼저 해도 되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7C3 4C3 그 4족 요거 아닙니다. 1C1 이제 같은 명수의 그룹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요 12C2 일단 마음 가는 대로 그 다음에 10명 중에서 2명 뽑고 그 다음에 8명 중에서 2명 뽑고 그 다음에 꼭꼭 6명 중에서 3명 뽑고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3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요. 왜냐하면은 12명 중에서 셋 하나 그룹 만들어도 돼요. 꼭 뭐 더 쓸 필요 없지. 그 사실은 안 뽑힐 2명을 갖다가 또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6개의 그룹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지만서도요. 되셨어요. 요렇게 뽑아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같은 명수의 그룹이 일단 3개 있고 그 다음에 2개 있어. 그래서 같은 명수의 그룹이 3개 있기 때문에 나누기 3팩토리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개 또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하면서 나눠준다. 그게 요 공식이 얘기하는 그룹핑입니다. 이 그룹핑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확통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그것도 쉬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쉬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면은 암만 우리가 2년 전에 배운 거라고 하더라도 기억 잘 해요. 1년 전에 배운 거라고 하더라도 기억에 남아. 왜? 자주 쓰면은 남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나온다라는 말은 주로 4점짜리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 풀 때는 잘 등장 안 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맞다 이런 거 있었지.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자꾸 까먹고 자꾸 잊어먹어. 그러니까 요거 꼭 노트에 해두시고 별표. 이거 나중에 킬러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는 애입니다. 예, 그래서 꼭 별표 해두시고 꼭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확통 과목의 정규 강의, 즉 중복 순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